당신 대체 뭘 하려고 여기 들어온 거야? VIP 전용 피트니스 센터의 안내 데스크에 서 있던 직원이 대뜸 소리치며 손흥민을 노려봤다. 누구 얘기하시는 겁니까? 손흥민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되묻자 직원은 혀를 찼다. 너 같은 사람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요구를 하는 거야? 제 권리가 있습니다. 잘못 찾아온 게 아니고요. 손흥민은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꾸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난 이 센터의 VIP 전용 구역 담당이야. 귀한 손님들께 방해되는 행동은 용납 못해. 직원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졌다.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필요한 장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제 몸 상태 때문에 약간 조정된 기구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손흥민은 억울한 듯이 손을 내저었다. 보안팀 당장 이 사람 끌어내. 직원이 호통을 치자 로비에 있던 사람들 시선이 한순간에 쏠렸다. 갑작스럽게 소란이 벌어지자 피트니스 센터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서로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마저 목소리를 낮추고 상황을 지켜봤다. 안내 데스크 뒤편으로는 보안 직원들이 당혹스럽다는 듯이 머뭇거리고 있었다. 잠깐만요. 뭔가 잘못 오해하신 것 같아요. 손흥민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말을 이어갔다. 저 그냥 VIP 회원들이 쓰는 기구 중에 제 몸 상태에 맞춰 조금만 조정된 게 필요해서. 하지만 직원은 듣는 둥마는 둥이었고 이미 그의 손짓에 따라 주변은 살벌한 분위기가 됐다. 아니 저 사람 손님 아냐? 가까이 있던 트레이너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러게요. 유명한 축구 선수 같은데? 또 다른 이가 작게 속삭이자 누군가는 휴대폰 카메라를 켜려는 듯 어수선해졌다. 이거 녹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한 목소리가 조용히 말했다. 금방 커질 일이야. 근데 정말 말도 안 돼. 손님을 이렇게 내쫓으려 하다니.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손흥민과 안내 데스크 직원 사이의 갈등은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었다. 여기 스타클래스진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 이런 사건을 처음 보는 건 아닌데 구석에서 지켜보던 한 남성이 친구의 팔을 슬쩍 툭 쳤다. 맞아, 여긴 VIP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평범한 요구에는 좀 싸늘하긴 해도 저건 너무 심하다. 그래도 계속 지켜보자고. 친구는 귓속말로 대답했다. 그들은 구석진 벤치에 앉아 긴장감으로 뜨거워진 체육관의 공기를 느꼈다. 누군가는 유튜브 라이브를 켜려는 듯 휴대폰을 들고 조심스레 주변을 스캔하고 있었다. 우리 구독자들도 이 장면 보면은 깜짝 놀라겠는데 어떤 여성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거 제대로 찍어서 다음 콘텐츠로 올리면 반응이 엄청날 거야. 그때 데스크 담당 직원은 마치 승리를 확신한 듯 걸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곳은 돈과 지위가 있는 VIP들을 위한 공간이야.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 장비들은 특별 제작된 고급 기구들이라고. 저도 회원권 구매했고 연회비도 냈습니다. 손흥민이 반박했지만 직원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특수하게 장비를 바꾸라고? 이런 요구는 그동안 단 한 번도 받아준 적 없어. 정말 장비를 조금만 조정하면 저뿐 아니라 부상 있는 사람들도 운동할 수 있게 될 텐데요. 부상 VIP가 부상 투혼이 어쩌고 하는 건 어디서 굴러먹은 소리야. 여긴 완벽한 컨디션의 VIP들만 온다고 직원은 억지스러운 논리로 몰아붙였다. 주변 사람들은 손흥민이 서서히 분노를 억누르려 애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전 그냥 누구나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도 제가 필요한 걸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믿고요. 온 센터가 일순 조용해졌다. 이제 모든 이들의 시선이 손흥민에게 그리고 그 앞에서 거만한 태도를 취하는 데스크 직원에게 꽂혀 있었다. 다음 장면, 정말 어떻게 흘러갈까? 구석의 관중 한 명이 숨죽여 물었다. 계속 지켜봐. 큰일 날 수도 있어. 옆 사람이 떨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여기가 스타클래스집 맞죠? 네.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시설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더더욱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냐?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저렇게까지 막무가내인 건 처음 보는데 어디선가 웅성거리던 소음이 조금씩 잦아들자 데스크 뒤편에서 또 다른 직원이 스피커로 안내 방송을 하기 시작했다. 지금 VIP 라운지 앞에서 발생하는 소란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습하겠습니다. 그러자 곳곳에서 사람들의 고개가 돌았다. 일부는 분명 그 VIP 라운지 사용자인데 저기에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라는 호기심으로 뒤를 힐끗거렸다. 요즘 이 센터 점점 말이 많아진다더니 이런 식으로 터지는구나. 한 트레이너가 휴대폰을 잡은 채 다른 동료에게 말 걸었다. 그러게,
그래도 손흥민 씨가 여기 온다는 건 들어본 적 있어. 경기 중 부상 때문에 특정 부위를 재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맞춤식 장비를 쓴다고 하더라고. 그럴 수 있지. 운동선수라면은 당연히 필요한 일인데. 그걸 저렇게 대놓고 무시하다니 너무했다. 우리 센터 평판도 안 좋아질 텐데. 체육관은 빛이 밝고 모든 장비들이 반짝이는 고급 재질로 만들어져 있었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돌고 있었지만 이 갈등 때문인지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구석에서 맵고 얼큰한 파스 냄새가 스멀스멀 풍기는가 하면 VIP 전용 구역에는 고가의 러닝머신들과 특별 제작된 웨이트 기구들이 눈에 띄었다. 넓은 창문 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화려한 조명이 건물들 사이를 비추고 있었다. 시간도 꽤 늦었는데 이런 식으로 실랑이가 길어지면 큰 문제 되겠어? 한 손님이 팔짱을 끼고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모두 고급 회원권 달고 여기 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차별받을 줄이야. 옆 사람이 동조했다. 모든 시선은 여전히 데스크 앞에서 팽팽히 대치하는 손흥민과 직원에게 향해 있었다. 데스크 직원 안내 데스크 팀장으로 자칭하는 이 은콧대를 잔뜩 치켜든 채 걸걸한 목소리로 읊조렸다. 나는 이 센터 7년 경력의 VIP 담당 팀장이야. 수많은 재벌 총수 유명 연예인들 다뤄봤지. 그런데 말이야, 누구도 이렇게 귀찮게 장비를 바꿔달라고 한 사람은 없었어. 팀장님 말씀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옆에 있던 후배 직원이 조용히 만류했지만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영국에서 뛰는 축구 선수라. 그래서 뭐 여기선 내가 규칙이야. 우리 센터 규정상 기구 개조는 불가능하다고. 그렇다면 규정이 있다면 그 근거를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저는 제게 맞는 운동이 필요한 회원입니다. 부상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손흥민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점차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규정 문선이 뭐니 귀찮게 하지 마. 여긴 VIP들의 품격 유지를 위한 장소라고. 몸에 문제 있으면 병원이나 다른 센터에 가든가. 아니 본인도 아시겠지만은 저도 연회비를 전액 지불했고 VIP 통과증을 받았습니다. 그 권리 안에서 제 몸 상태를 고려해 달라는 건데 왜 이렇게 적대적으로 나오시는 거죠? 여기저기서 저 사람이 손흥민 맞아 정말 토하는 작은 속삭임들이 들려왔다. 일반인들에겐 연예인보다 외국 클럽에서 뛰는 스포츠 스타가 더 익숙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려는 눈빛들이 오갔다. 내가 듣기로는 손흥민 씨가 재작년에 무릎 부상 이후로 재활에 최적화된 기구 지원을 요청했다고 하던데 한 트레이너가 또 다른 트레이너에게 작게 말했다. 맞아, 그래서 다른 곳에선 꽤 성실히 도와주던데 여기선 왜 그러지 글쎄. 아마 이 센터 담당 팀장이 워낙 권위적인 사람이라 그런가 봐.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일반 회원들도 분개한 표정을 띄었다. 저 사람 표정 좀 봐. 눈에 거만이 잔뜩 묻어나네. 근데 왜 손흥민 선수는 아까부터 꽤 오랫동안 대기만 했대. 그러게 팀장이라는 사람이 다른 손님들은 다 먼저 챙기고 손흥민 선수는 계속 기다리게 했다던데. 와, 대놓고 무시하는 거네. 허데스크 팀장이 비웃듯 웃으며 말을 이었다. 너 같은 유명 축구 선수가 몰려오면 우리 센터가 더 유명해질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고작 장비를 개조해 달라고 한 달째 문의만 계속. 진절머리가 난다고 한 달째라니요. 저 한 달 전부터 여러 번 전화와 메일로 문의했을 때 답변이 없으셨잖아요. 손흥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다. 안 해준다는 게 답이었지. 읽고 씹은 건 날 귀찮게 한다는 의미야. 제발 성의 있게 말씀 좀 해주지 그러셨어요. 저도 그냥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부상을 안고도 운동을 이어가야 하니 꼭 필요한 거라. 시끄럽고 더 말하면 보안팀 부른다. 이건 너무하잖아. 마침내 한 구경꾼이 큰 소리로 외쳤다. 회원이 서비스를 요청하는 건데 왜 이리 무례해요. 그 말에 주변의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기 시작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어요. 제가 직접 찍어두죠. 한 시민이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댔다. 그래요? 이건 기록에 남겨야 해요. VIP 센터라는 데서 이게 말이 됩니까? 또 다른 목소리가 거들었다. 그러자 팀장이 험악한 눈길로 그들을 노려봤다. 찍지 마. 허락 없는 촬영은 불법이라고? 아니, 이런 불공정한 대우는 공익 목적이라고 봅니다. 찍는 사람은 한치 물러섬이 없었다. 보안팀 어디 있어? 당장 정리하라고. 팀장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자 보안팀 직원 두어 명이 곤란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팀장님 손님들을 억지로 제지하기엔 상황이 좀. 그들조차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여론이 이미 손흥민 쪽에 쏠린 것을 눈치챈 듯했다. 아, 이게 뭐야? 이래서야. 손님 조금만 진정해 주세요. 보안 직원 중 한 명이 손흥민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진정하고 싶죠. 그런데 제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쫓겨나야 합니까? 손흥민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희도 난처합니다. 팀장님이 이 센터에서 워낙 영향력이 크셔서 규정대로라면은 장비 개조가 안 된다고 돼 있긴 한데 저희가 세부 조항은 잘 몰라요. 그때 한쪽에서 또 다른 트레이너가 다가왔다. 그는 예전부터 재활 트레이닝 쪽으로 권위가 있는 유명 트레이너로 불리던 김 코치였다. 손흥민 씨 혹시 지금 필요한 게 특정 각도 조절이 가능한 웨이트 머신이나 그런 거죠? 김 코치가 물었다. 네, 맞습니다. 무릎 부상 후에 정확한 각도로 운동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라고 들어서 조정 장치만 조금 달면 충분할 텐데요. 이 센터에 그러한 장비를 설치할 여력은 충분히 있을 텐데 김 코치가 고개를 끄덕였다. 개인적으로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지만 팀장님 승인 없이는 움직이기 힘들죠. 규정이 빡빡하긴 하거든요.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말이 오가기 시작했다. 진짜 필요하다는데 왜 이렇게 마가 VIP 센터라면서 정작 회원 안전이나 건강 관련 사항은 무시하는 건가? 센터가 너무 권위주의적이야. 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 보고 있을 수만은 없죠. 또 다른 유명 트레이너 초회 코치가 나섰다. 장비 개조를 조금만 해도 부상 재활 중인 프로 선수가 운동하기엔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나아가 재벌 총수든 정치인이든 몸에 불편함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같은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내가 싫다는 거야. 팀장이 다시 한번 고함을 질렀다. 우린 완벽한 사람들만 받겠다고 그의 말이 끝나자 센터 아는 순간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었고 몇몇은 치를 떨었다. 손흥민은 눈살을 찌푸리며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릴 정도였다. 저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상을 입었고 회복 중이고 그래서 이 센터에 특별히 지원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여긴 그런 걸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야. 높은 연회비 내는 회원들 중에 누가 몸 불편한 사람 옆에서 운동하고 싶어 하겠어. 팀장의 말은 갈수록 막말에 가까워졌다.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VIP 회원이라는 이름이 오히려 모든 가능성을 닫고 있다는 뜻인가요? 이미 다 들었어. 보안팀 당장 이 사람을 끌고 나가 팀장이 마지막으로 포효하자 주위에서 쉼없이 번져나가던 수군거림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이건 불공평해요. 맞아요. 우리가 내는 돈이 아깝네요. 이런 서비스라면은 손흥민 씨를 이렇게 막 대하다니 믿을 수 없어.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항의하자 보안팀도 쉽게 다가서지 못했다. 한편 김 코치와 최 코치는 서로를 쳐다보더니 결심한 듯 앞으로 걸어 나왔다. 팀장님 잠시만요. 김 코치가 입을 열었다. 이분은 단순히 장비 개조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재활 환경을 찾고 계십니다. 저도 프로 선수 트레이닝 경험이 있지만 이런 경우엔 작은 조정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최 코치도 가세했다. 장비 몇 개만 손봐도 오히려 더 많은 VIP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메이커나 기술팀과 협력해서 옵션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팀장은 코치들을 노려보았다. 너희들 지금 내 지시에 반항하는 거야. 알면서 이 센터 규정 어기겠단 말이냐. 규정이란 것도 시대 흐름에 따라 바뀌어야죠. 손흥민 씨 정도 되는 스타가 필요한 일이면 다른 고객들도 비슷하게 도움받을 수 있어요. 다들 몸 어딘가 불편하거나 재활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 코치는 담담히 말했다. 게다가 지금 이 광경은 다들 보고 있고 심지어 녹화까지 되고 있습니다. 김 코치가 주변을 둘러봤다. 곳곳에 휴대폰 카메라가 켜져 있었다. 이 문제를 그대로 덮을 순 없을 겁니다. 팀장이 이죽거리며 얼굴을 찌푸렸다. 좋아, 그럼 한번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고. 난 지체할 시간 없어. 지금 당장 퇴장 안 하면 진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순간 손흥민은 마지막 인내심을 발휘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법적 조치까지 가시겠다면 저도 할 말은 많습니다. 제가 VIP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로 한 달째 제대로 된 응답 없이 차별받아 왔으니까요. 둘 사이의 팽팽한 신경전이 깊어지자 숨죽였던 구경꾼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건 명백한 차별이야. 규정이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내쫓는 건 말도 안 돼. 팀장 사과하세요.
공기는 점차 더워졌고 사람들은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다. 팀장의 표정은 한층 험악해졌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손흥민과 코치들의 말에 공감하는 듯 보였다. 갑작스러운 울림이 느껴지듯 센터 내가 삽시간에 소란으로 가득 찼다. 여기저기서 고성이 터지고 동시에 손흥민을 응원하는 목소리와 팀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교차되었다. 나가 팀장의 마지막 외침이 로비 안을 울릴 때 손흥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결심한 듯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저는 절대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곳은 제가 가입한 피트니스 센터고 정당한 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제게 필요한 장비 조정을 해달라는 요구는 결코 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재활이나 장애를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죠. VIP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만 존재하나요? 누구라도 사고나 질병으로 몸이 불편해질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이 센터에 올 자격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순간 몇몇 관중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맞아,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야 해. 부상이나 장애가 있어도 운동할 권리가 있지. 팀장은 얼굴이 달아올라서 고래고래 소리쳤다. 시끄러워 다들 예민하게 굴 필요 없어. 우린 그냥 이 센터 품격을 지키려는 거야. 그렇다면은 품격이라는 게 대체 뭔지 묻고 싶네요. 손흥민이 쏘아붙였다. 누구를 배제하고 차별해야만 지켜지는 게 품격인가요? 팀장님,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정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옆에서 보안팀이 다시 만류하려 했으나 팀장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너는 협박하려고 여기 온 거냐? 유명인이면 다냐고. 다시 로비가 소란스러워질 때 김 코치와 최 코치가 힘주어 외쳤다. 그만하시죠. 팀장님 사람들 다 보고 있습니다. 더 얘기하다간 센터 이름만 실추될 거예요. 그러자 팀장이 마치 폭발하듯 고개를 젓고는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쳤다. 이건 내 결론이야. 고칠 수 없다면 저 사람은 이곳을 떠나야 해. 남고 싶으면 불구처럼 운동할 수밖에 없겠지. 그 잔인한 말에 구석에서 어유 하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몇몇 사람들은 격분하여 팀장 쪽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보안 직원들이 근처에서 진정시키려 애썼다. 손흥민의 눈가에 분노가 서렸지만 그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결국 당신은 장애나 부상을 조롱하며 배제하는 방법으로 품격을 지키겠다는 거군요. 이제 분위기는 극도로 험악해졌다. 팀장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음을 느끼는 듯 안절부절 못하며 이리저리 시선을 흩었다. 관리부장 매니저, 어디 있어? 당장 오라 그래. 그때 매니저와 센터 관리부장이 허겁지겁 달려왔다. 팀장님 무슨 일입니까? 밖에서 시끄럽다고 해서 왔는데 이 사람을 당장 쫓아내. 이대로 놔두면 센터 이미지 나락이야. 그러나 매니저와 관리부장은 상황을 보자마자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이미 여러 명이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고 있었고 센터 내 분위기는 곧 폭발할 듯 심각했다. 매니저가 잠시 갈등하다 조심스레 손흥민에게 다가갔다. 손님 죄송합니다. 오늘 이런 소란이 많이 불편하셨지요? 혹시 저희가 따로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손흥민은 잠시 주저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저는 제 입장을 분명하게 전할 겁니다. 그동안 받았던 무시와 차별에 대해서도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관리부장도 한 발 다가섰다. 팀장님 일단 손님께 사과부터 하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러나 팀장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을 붉히며 외쳤다. 내가 왜 사과를 해? 나는 우리 센터를 위해서 일한 것뿐이야. 센터를 위한 일이 아니라 개인적 편견을 강요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 코치가 한마디 하자 군중 사이에서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맞습니다. 다들 보고 있잖아요. 차별이지 저게 뭡니까? 결국 팀장은 사람들의 압박 속에서 더 버티기가 힘들었는지 씩씩대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여전히 양보할 생각은 없어 보였다. 손흥민 씨, 죄송합니다. 매니저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저희 센터가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데 내부 규정 문제와 담당자의 태도로 많이 힘드셨죠? 예, 최선을 다해 바로잡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규정부터 바로 잡아주세요. 제 요구는 너무 큰 게 아닙니다. 기구 몇 개만 조금 조정하면은 충분히 더 많은 사람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어요. 매니저가 난감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내부 회의를 거쳐서
오늘 중으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여 지켜봤다. 팀장만이 아직도 냉랭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다. 이게 끝난 건가? 아직 분위기가 풀린 건 아닌 것 같아. 팀장님이 여전히 버티고 있어. 아마도 쉽게 사과 안 할 듯. 그 말을 듣자 손흥민은 여태껏 참고 있던 감정을 꾹꾹 눌러 담은 채 팀장을 향해 다시 입을 열었다. 팀장님, 제발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저 역시 축구 선수로서 나름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을 당했고 회복 과정에서 당신네 센터가 가진 훌륭한 시설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팀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굳은 표정으로 로비 한가운데를 바라볼 뿐이었다. 매니저가 옆에서 거들었다. 팀장님 모두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센터의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사태를 진정시키려면 우선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챗, 팀장은 못마땅하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그러나 몰려드는 시선에 차츰 기세가 꺾이는 게 느껴졌다. 그때 한 방청객이 목소리를 높였다. 팀장님, 저도 사실 허리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센터에 온 거고 재활 트레이닝이 가능할 거라 기대했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유명인이라서 당하는 차별이 아니라 부상을 입은 사람 전부를 배제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다른 사람도 거들었다. 맞아요. 저도 왼쪽 어깨가 불편한데 기구가 조금만 조정되면은 저도 운동할 수 있거든요. 근데 팀장님 말대로면은 저 같은 사람도 쫓겨나야 하나요? 순간 팀장의 표정이 당혹스러움으로 변했다. 자신이 생각했던 완벽한 VIP들 사이에 이렇게나 많은 부상자나 재활이 필요한 이들이 있을 줄은 몰랐던 듯 했다. 그건 나는 그냥 뭐가 그냥이죠. 규정대로 규정이란 말이야. 그러나 이제 아무도 규정 운운하는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미 이번 갈등의 본질이 무엇인지 직감한 상태였다. 군중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차별 반대와 모두를 위한 피트니스를 외치는 흐름이 형성되자 매니저는 재빨리 결단을 내렸다. 저희 센터에서는 즉시 재활이나 보조기구 개조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설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생한 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예, 손흥민 씨께도 정식으로 사과드리고요. 그 말에 소란이 한층 누그러졌지만 팀장은 여전히 입을 꾹 다문 채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리자 마침내 그는 무거운 한숨과 함께 말을 쥐어짰다. 이, 이런 식으로 내가 바뀌어야 한다면 그래, 알겠어. 그동안 내가 고집이 샜던 것도 인정해. 그리고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손흥민에게 돌아섰다. 미안하오. 난 그저 센터 이미지에 걸맞은 회원들만 받으려는 줄 알았을 뿐이고, 손흥민은 잠시 조용히 팀장을 바라봤다. 저를 포함해 다른 회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음은 느끼셨나요? 응, 그래, 잘 몰랐어. 하긴 다들 건강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겠지. 호라는 고요해졌다. 팀장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기운이 빠져 있었다. 미안하다. 내가 좀 지나쳤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 손흥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사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도 연결된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 알겠어? 사람들은 안도하는 듯 박수를 보냈다. 여기저기서 이제 좀 됐네. 사과했으니 해결되겠지. 하는 속삭임이 들렸다. 결국 팀장은 공식적으로 손흥민과 모든 부상장애 회원들에게 사과했다. 매니저와 관리부장, 그리고 코치들은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저희 센터는 기존 장비 중 일부를 재활과 보조가 필요한 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조정할 예정입니다. 기술팀과 상의해 가능한 한 빠르게 장비를 보완할게요. 직원들 대상으로도 추가 교육을 실시해 이런 차별적 태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저로서는 이게 시작이라 생각해요. 앞으로 재활이 필요한 다른 운동선수나 일반 회원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니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혹시 운동하면서 더 필요한 점이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때그때 개선하면서 진정한 VIP 센터로 거듭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다. 이미 이 장면을 촬영한 영상들은 순식간에 SNS에 퍼지고 있었고, 손흥민 센터 차별에 맞서다 라는 식의 자막이 달린 게시물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렇게나마 마무리되니 다행이긴 하네.
한 구경꾼이 친구와 얘기했다. 그래도 앞으로 얼마나 변할지는 지켜봐야지. 일단 오늘은 큰 변화의 시작이긴 하다. 결국 센터는 장비 개선안과 함께 모든 회원들에게 사과문과 안내 메일을 발송했다. 팀장은 공식적인 경고 조치를 받았고 재교육을 약속하며 반성을 표명했다. 안녕하세요. 스타클래스집 매니저입니다. 먼저 오늘 일로 심력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는 장애나 부상을 입은 회원분들도 원활하게 운동하실 수 있도록 장비와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손흥민은 센터 구석에서 김 코치, 초회 코치와 담소를 나누며 이번 사건이 주는 의미를 되새겼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네요. 맞아요. 우리 코치진도 건의했지만 묵살당했거든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바뀔 수 있길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어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트레이너와 코치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앞으로 센터에 새로 설치될 특수장비 목록을 가늠하기 시작했다. 무릎 재활용 레그프레스 어깨 보조 벨트가 있는 머신, 가능성은 많죠? 네, 대기업 스폰서까지 끌어올 수도 있겠네요. 유명 선수들이 편하게 훈련할 수 있는 시설이 되면은 결국 센터도 시너지 효과를 볼 테니 주변에 있던 회원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말을 걸었다. 손흥민 선수 덕분에 저도 어깨 다친 이후로 제대로 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변화를 같이 지켜봐요. 저희도 서명 운동을 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힘을 보탤게요. 손흥민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건넸다. 여러분도 계속 관심 가져주세요. 어떤 변화를 만들 때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어렵잖아요. 다 함께 만들어가면 훨씬 빠르게 개선될 겁니다. 분명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최악의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한층 따뜻하고 희망적인 공기가 감돌았다. 그날 저녁 화해의 뜻으로 소규모 간담회가 즉석에서 열렸다. 매니저와 관리부장 트레이너들, 그리고 손흥민이 참석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논의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곤혹스럽게 앉아있던 팀장이 억지로라도 입을 열었다. 오늘 일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잘못했어요. 일단 제가 경솔한 행동을 보였다는 걸 인정합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이 모두 완벽하지 않다는 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부상을 당해보니 그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알게 됐고요. 팀장은 깊은 한숨과 함께 눈을 감았다 뜨며 말을 이었다. 지금까지 VIP는 완벽해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얼마나 편협한 사고였는지 알게 됐어요. 앞으로는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분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개선 작업에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손흥민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이곳이 정말 모두에게 열려 있는 VIP 센터가 되길 바랄게요. 그 말을 듣자 주변에서 작게나마 박수가 터졌다. 김 코치와 최 코치도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긍정적인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럼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게요. 코치진이 장비 개발 쪽으로 적극적 제안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진짜 유명한 선수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운동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겠네요. 누군가가 건배를 외치자 소박한 환호가 일었다.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임을 모두가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센터는 공식 SNS 계정에 알림을 올렸다. 스타클래스 짐은 모든 회원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시설 및 운영 방침을 전면 재검토 중입니다. 재활 및 보조기구 개조와 관련하여 전문팀을 구성했으며 곧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한편 손흥민은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시달렸지만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려 했다. 큰 사건으로 번져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라도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센터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과정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니저와 관리부장, 그리고 트레이너들 사이에서도 대화가 오갔다. 조만간 직원 교육 자료도 새로 만들어야겠어요. 맞아요. 이번 일로 느낀 바가 크네요. VIP라는 말이 특정한 소수만을 의미해선 안 되겠죠. 그렇죠. 누구나 중요한 사람이고 모두가 편리하게 운동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러자 팀장이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누구든 중요한 사람이었지. 나도 진심으로 반성해. 그리고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깨달았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응시했다.
전날의 험악한 모습과 달리 지금 그의 목소리는 한결 차분하고 진솔해 보였다. 이제부터 조금씩 변해보려고 해. 규정도 재검토하고 장비도 개조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용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라는 걸 알았어. 좋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꾸준히 이어가 주세요. 손흥민이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다. 며칠 뒤 센터 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판이 설치됐다. 저희 센터는 부상 재활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회원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지향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보조 장치가 달린 레그프레스 머신 조절 가능한 런닝머신, 그리고 어깨 보조 스트랩이 비치된 각종 웨이트 기구 등 바뀐 모습을 본 사람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이제야 진짜 VIP 센터 같아. 돈 많은 소수만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 모두를 배려하는 서비스라니. 손흥민은 트레이너들과 함께 첫 이용을 시연하며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다. 이 장비 덕분에 무릎 부담 없이 운동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도 더 개선할 점이 있다면 계속 의견 드릴게요. 센터 매니저가 감사 인사를 건넸다. 덕분입니다. 피드백 계속 주시면 저희도 적극 반영할게요. 회원들 사이에서는 손흥민 덕분에 센터가 크게 달라졌다는 이야기부터 차별 문제를 공론화해 모두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칭찬이 이어졌다. 팀장은 조금 쑥스러운 듯 현장을 돌아다니며 회원들의 질문에 한결 부드러운 태도로 답하고 있었다. 고객 여러분, 안내 말씀드립니다. 매니저의 목소리가 센터 스피커를 통해 흘렀다. 앞으로 저희는 모든 트레이너와 스태프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 재활과 보조기구 사용 방법, 그리고 배려에 대한 지침을 숙지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불편사항 접수 창구를 확대하여 회원님들의 의견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이 환영의 표정을 짓는 가운데 누군가는 휴대폰 카메라로 그 모습을 담고 있었다. 손흥민 선수가 작은 변화를 촉발했지만 결국 이렇게 커진 거야. 한 회원이 감탄하듯 말했다. 맞아. 이 일을 계기로 다른 피트니스 센터도 본받았으면 좋겠네. 곁에 있던 사람이 대답했다. 그러려면 우리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해. 이렇게 하나 바뀌면 또 어디선가 바꿔야 할 규칙이 보이겠지. 그들은 서로 미소를 지으며 운동을 재개했다. 그날 늦은 오후 한 스튜디오에서 작은 간담회가 열렸다. 매니저와 트레이너 몇 명이 참여했고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진행되었다. 오늘은 스타 클래스 짐 개선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덕분에 여러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구독자분들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채팅창에는 정말 다 바꾼 건가요? 팀장은 어떻게 됐어요? 손흥민 선수랑 같이 운동해보고 싶네요. 이 같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매니저가 웃으며 대답했다. 네, 현재 팀장님도 반성하시고 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장비 개조가 이미 시작됐고요. 저희가 단계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그러자 코치들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재활이 필요한 분들뿐 아니라 몸이 불편한 누구라도 편히 오셔서 운동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손흥민이 영상으로 깜짝 등장해 메시지를 전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다. 사실 이번 일이 여러모로 크게 알려져서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이나 부상 중인 선수들도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더 확산되길 바라며 저도 계속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짧지만 진솔한 메시지에 시청자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며칠 후 팀장이 직접 쓴 반성문이 센터 게시판에 공유되었다.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할 공간을 제 편견으로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회원을 동등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맞이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렸던 모든 분께 죄송합니다. 회원들은 그 글을 보고서야 비로소 팀장의 진심 어린 사과를 느꼈고 댓글을 통해 다양한 격려와 비판, 그리고 응원을 남겼다. 이제 잘못을 알았으면 다시는 같은 실수 말아주세요. 용서합니다. 다만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해요. 용기를 내서 사과해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센터가 더 좋아지길 기대합니다. 손흥민도 게시판을 둘러보고 조용히 댓글을 달았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축구를 하면서 몸이 다친 뒤로 옛날엔 몰랐던 부분을 새롭게 깨달았죠. 앞으로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댓글에 수많은 좋아요가 달리고
센터 내에서도 손흥민이 직접 댓글 썼대 라며 즐거운 화제가 되었다. 며칠 뒤 운동을 마친 손흥민이 한 구석에서 정리 운동을 하고 있을 때 팀장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저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시죠. 팀장은 약간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정말 미안해요. 솔직히 VIP라는 이름에 집착해서 이 몸이 불편한 사람, 부상 입은 사람이 오면 센터 이미지를 떨어뜨린다는 헛된 생각을 했어요.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상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서 이번에 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누구도 남을 함부로 배제할 자격은 없다는 걸요. 그 말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저부터도 이 센터에 오는 모든 분께 열린 마음으로 대할 작정입니다. 잘하셨어요. 저도 체력 관리와 재활에 더욱 힘쓰면서 다른 분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발전해봐요. 서로 가볍게 미소를 주고받고 팀장은 한결 편안해진 표정으로 물러났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소공어렸다. 오, 이제는 정말 화해한 거네. 이런 분위기라면 센터 전체가 훨씬 좋아지겠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센터 네티비 모니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안내가 흘러나왔다. 스타클래스 짐은 오늘부터 장애인 및 재활이 필요한 회원분들을 위한 전문 트레이너 상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예약 없이도 언제든 이용 가능하니 부담 없이 찾아주세요. 회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이후로 센터는 실제로 더 많은 이들이 찾는 보다 포용적인 공간이 되기 시작했다. SNS나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크게 보도하면서 다른 피트니스 시설들 역시 비슷한 변화를 도입하겠다고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이렇게 마무리 인사를 전했다. 저는 누구든 간에 스스로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상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요. 이번 변화가 작은 시작이지만 많은 분께 용기를 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날 센터를 나서려는 손흥민에게 팀장이 마지막으로 다가와 정중히 허리 숙여 인사했다. 그동안 무례했는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더 나은 센터가 되겠습니다. 손흥민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모두의 노력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열심히 운동해서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신 터져 나왔지만 이번에는 밝고 희망적인 분위기 속에서였다. 여러분께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가 곧 매체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혹시 주변에서 부상이 있거나 몸이 불편한 분이 보인다면 그분들이 편하게 운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작은 배려가 모여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대해 팀장도 인터뷰를 통해 덧붙였다.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모두를 품을 때 진정한 품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타클래스 짐은 이후로도 더 나은 정책과 시설 확충을 이어갔고 사람들은 이곳이 이제야 비로소 이름에 걸맞게 스타성과 클래스를 함께 지닌 공간이라고 평했다. 그리고 이 사태로 인해 부상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체육 문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느 유튜버가 촬영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향해 웃어 보였다. 우리 모두 이 사건을 통해 배운 게 많으리라 믿어요. 언제 어디서든 부상이 있거나 몸이 불편한 이웃에게 작은 배려를 건네는 것, 그리고 권위나 규정만을 앞세우기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절대 침묵하지 말고 행동하세요.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본 많은 이들은 댓글을 남겼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이 사건 이후로 다른 곳도 변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용기 내서 우리 동네 헬스장에 문의해 볼게요. 손흥민 응원합니다. 건강하게 부상 이겨내세요. 모두가 조금씩 달라진 인식을 실천하기 시작하며 피트니스 업계 전반에 걸쳐 포용적 접근을 확대하자는 움직임이 점차 커져갔다. 그렇게 한 번의 갈등을 계기로 사람들의 생각과 환경이 바뀌어가는 여정이 비로소 제대로 시작된 것이었다.